1번 고르신 분들 카드를 펼쳐놓고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요, 돈이 없는 사람의 흐름이라기보다는 돈이 들어와도 마음이 편히 쉬지 못했던 분들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리딩은 너무 겁내면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마음이 무겁지 않게 하나씩 차분히 짚어볼게요. 그리고 지금 구독자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로 무료 한 가지 질문을 타로 카드로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음에 닿는 분들은 편하게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조용히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리딩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돼요.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1번 분들의 7월 금전운은 새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먼저 동그릇을 맑게 씻어내는 흐름이에요. 이상하게 통장에 돈이 들어와도 금방 빠져나가고 카드값이나 고정비가 한 번씩 마음을 눌렀을 수 있어요. 들어온 돈이 아주 적었던 것도 아닌데 지나고 보면 손에 남은 게 많지 않은 느낌, 이런 적 있으시죠? 월급날에는 잠깐 숨이 트이는 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 잔고가 다시 얇아지고 뭘 그렇게 많이 썼나 싶어서 내역을 들여다보게 되는 흐름이 보여요. 맨 앞에 맑은 물그릇 카드가 떠 있습니다. 이 카드가 1번 분들 앞에 놓였다는 건 돈을 벌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돈의 흐름을 깨끗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에 가까워요. 물그릇이 흐리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통장도 비슷해요. 들어온 돈, 나간 돈, 잠깐 빌려준 돈, 자동으로 빠지는 돈, 마음이 불안해서 쓴 돈이 한데 섞이면 내가 지금 부족한 건지, 새고 있는 건지, 잠시 묶여 있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1번 분들은 7월에 이 구분을 먼저 해주셔야 해요. 맑은 물그릇 카드가 보여주는 장면은 아주 조용합니다. 누가 큰 소리로 돈을 벌라고 재촉하는 장면이 아니라 작은 그릇 하나를 앞에 두고 가만히 들여다보는 장면이에요. 물 위에 비친 얼굴을 보는 것처럼 1번 분들이 7월에는 자기 소비 습관을 조금 부드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책이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썼지? 하고 자신을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아, 이 돈은 불안해서 나갔구나. 이 돈은 사람 관계 때문에 나갔구나. 이 돈은 내가 쉬고 싶어서 썼구나. 이렇게 하나씩 이름을 붙여보는 게 좋습니다. 옆에 문살 카드가 이어져요. 맑은 물그릇 카드가 내 돈을 들여다보게 했다면 문살 카드는 돈이 새는 틈을 보여줍니다. 문이 완전히 열린 것도 아니고 닫힌 것도 아닌 가느다란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1번 분들 돈 흐름에도 이런 틈이 있어요. 큰 지출 하나가 문제라기보다는 작게 반복되는 지출들이 곳간의 온도를 낮추는 모습입니다. 커피 한 잔, 배달 한 번, 작은 구독료, 별 생각 없이 결제한 물건, 누군가에게 맞춰주느라 쓴 돈. 하나씩 보면 괜찮은데 한 달치로 모으면 꽤 묵직하게 잡히는 결이에요. 이 문살 카드는 또 경계의 의미도 같이 보여줍니다. 1번 분들은 돈을 쓸 때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누가 부탁하면 거절이 어렵고 분위기가 애매하면 내가 먼저 계산하고 괜히 미안해서 챙겨주고 그러고 나서 혼자 통장 보며 한숨 쉬는 흐름이 있었을 수 있어요. 이런 돈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감정값처럼 나가는 돈입니다. 7월에는 이 부분을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해요. 전기 없는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니고요. 내 지갑에도 문살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게 하되 아무 바람이나 다 들이지 않는 것. 이게 1번 분들의 첫 번째 돈 처방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자리에서 홍수마기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참 중요해요. 홍수마기 카드는 큰 물처럼 한꺼번에 밀려오는 지출을 막아내는 카드예요. 1번 분들 7월에는 갑자기 큰 돈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막는 게 좋아 보여요. 갑작스러운 수리비, 가족 관련 비용, 미뤄둔 카드값, 한 번에 청구되는 고정비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나쁜 카드냐? 그렇게만 보기는 어려워요. 홍수마기 카드는 이미 물이 올 걸 알아차리고 둑을 세우는 흐름이거든요. 늦기 전에 대비하면 생각보다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맑은 물그릇 카드와 문살 카드, 홍수마기 카드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져요. 먼저 물을 맑게 보고 그 다음 틈을 확인하고 그 다음 큰 물 들어오기 전에 막는 장면입니다. 이건 7월 금전운에서 아주 현실적인 흐름이에요. 감으로만 돈을 쓰면 안 되고 아마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나중에 통장 앞에서 마음이 놀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미리 보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카드값 결제일을 미리 확인하고
자동이체 날짜를 정리하고 이번 달에 꼭 필요한 지출과 미뤄도 되는 지출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돈의 숨통이 달라질 수 있어요. 1번 분들, 혹시 최근에 이런 마음이 있으셨나요? 돈을 안 쓰고 싶은데 안 쓸 수가 없다. 이 말이 카드에서 꽤 또렷하게 느껴져요. 필요한 돈이 계속 생기고 작은 책임이 자꾸 따라붙고 내가 아끼려 하면 꼭 다른 데서 일이 생기는 느낌. 이럴 때 사람은 돈 자체보다 예측할 수 없다는 느낌 때문에 더 지치거든요. 홍수마기 카드는 그 예측 불가능함을 줄이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7월에는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압박보다 어디서 물이 들어오는지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어서 쌀그릇 카드가 나와요. 쌀그릇 카드는 참 따뜻합니다. 앞에 카드들이 정리와 방어를 말한다면 쌀그릇 카드는 기본 생계와 바탕을 말해요. 1번 분들의 동그릇이 완전히 비어있는 건 아니에요. 쌀그릇은 작아 보여도 매일 밥을 짓게 하는 근본입니다. 7월에는 아주 큰 횡재보다 기본 수입을 안정시키고 생활의 바닥을 지키는 흐름이 강해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방식도 화려하게 한 번에 터진다기보다는 필요한 만큼 들어오고 밀린 부분을 조금씩 메우고 생활비 구멍이 아주 깊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쪽으로 보입니다. 쌀그릇 카드는 또 정성을 말합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 생활을 대하는 마음, 작은 돈을 하찮게 보지 않는 마음이 여기서 중요해져요. 1번 분들은 7월에 작은 돈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작은 환급금, 잊고 있던 포인트, 중고로 팔 수 있는 물건, 예전에 정산받지 못한 금액, 생각보다 적어 보이는 부수입, 이런 것들이 쌀알처럼 모이는 흐름이에요. 한 톨로는 배부르지 않지만 모이면 밥이 되잖아요. 1번 분들 7월 돈운도 그렇게 봐야 합니다. 큰 돈이 아니라고 밀어두지 마세요. 작은 돈 하나가 마음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 4장을 함께 보면 1번 분들의 전반 흐름은 아주 분명합니다. 돈이 막힌 이유는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그릇이 흐려졌고 문틈이 생겼고 갑자기 밀려올 지출에 대한 대비가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쌀그릇 카드가 있으니 바탕은 살아 있습니다. 이건 참 다행인 흐름이에요. 완전히 무너진 돈운이 아니라 정리하면 다시 안정될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니 너무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빠져나간 달이 있었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인 건 아니니까요. 다만 7월에는 더 이상 흐릿하게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언을 하나 드리면 1번 분들은 7월 첫 주 안에 통장과 카드 내역을 한번 조용히 정리해 보시면 좋아요. 거창하게 가계부를 완벽하게 쓰라는 뜻은 아니에요. 들어오는 돈, 반드시 나가는 돈, 줄일 수 있는 돈, 미뤄도 되는 돈, 딱 4칸만 나눠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특히 반복 결제를 꼭 보세요. 문살 카드가 반복되는 작은 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금액이 마음보다 크게 잡혀 있을 수 있어요. 한 달에 몇천 원, 몇만 원이라도 7월에는 그것을 막는 게 쌀그릇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또 하나는 사람 때문에 나가는 돈을 조금 천천히 보셨으면 해요. 누가 힘들다 해서 바로 지갑을 열기 전에 내가 지금 도울 수 있는 만큼인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1번 분들은 따뜻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 돈으로 마음을 표현하려는 순간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7월에는 돈보다 말 한마디, 작은 도움, 정리된 조언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리해서 도와주고 나중에 혼자 무너지는 것보다 가능한 만큼만 하는 게 서로에게 오래 갑니다. 신령님께 정성을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제 동의를 맑게 보고 허투루 새는 것을 줄이게 해주세요 하고 조용히 마음을 모아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거창한 의식보다 중요한 건 마음을 깨끗하게 모으는 정성입니다. 1번 분들에게는 물의 상징이 아주 강하게 들어와 있어서 흐린 마음을 맑게 하는 일이 곧 금전운을 다듬는 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리하면 7월 초반 1번 분들은 돈을 쫓아 뛰기보다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는 달입니다. 물그릇을 들여다보고 문틈을 막고 큰 지출을 대비하고 쌀그릇을 지키는 순서예요. 이 순서를 잘 지키면 마음이 훨씬 안정됩니다. 통장 잔고가 엄청나게 갑자기 불어나는 흐름으로만 보이지는 않지만
불안이 줄고 새는 돈이 멈추는 것만으로도 1번 분들은 이제 내가 다시 잡고 있구나 하는 감각을 찾으실 수 있어요. 7월 돈운은 그렇게 조용히 살아납니다. 이어서 보니까 앞에서 물을 맑게 하고 문틈을 막았다면 이제는 실제로 돈을 어떻게 움직일지가 나와요. 후반 흐름은 조금 더 현실적입니다. 여기서는 감정만으로 돈을 보지 말고 큰 시야와 버릴 것, 들어올 것, 지켜주는 바탕을 같이 봐야 해요. 지금부터가 7월 금전운에서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서는 돈이 왜 흐려졌는지를 봤고 이제는 그 돈을 어디로 옮기고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물동이 카드가 나와요. 물동이 카드는 단순히 물을 담는 카드가 아니라 필요한 곳으로 물을 옮기는 카드입니다. 1번 분들 7월에는 돈을 그냥 쥐고 있는 것만으로는 답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디에 배분할지, 무엇을 먼저 처리할지, 어떤 지출을 뒤로 미룰지 판단해야 합니다.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걷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한쪽으로 중심이 기울면 물이 쏟아집니다. 너무 빨리 걸어도 흔들리고 너무 겁내서 멈춰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해요. 이 카드가 1번 분들께 말하는 건 균형입니다. 7월에는 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아주 중요해 보여요. 예를 들면 카드값을 먼저 줄일지, 밀린 정산을 받을지, 생활비를 안정시킬지 아니면 작은 투자성 지출을 할지, 이런 선택 앞에서 마음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동이 카드는 한 번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필요한 곳부터 옮겨라 하는 흐름이에요. 물은 필요한 곳에 가야 생명이 되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해서 여기저기 조금씩 흩뿌리면 금방 사라지지만 꼭 필요한 자리에 두면 내 삶을 살립니다. 옆에 난파선 카드가 이어집니다. 이 카드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해요. 난파선 카드는 이미 버틸 수 없는 배를 계속 붙잡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1번 분들 금전 흐름 안에 더 이상 붙잡으면 손해가 되는 지출이나 관계가 있어 보여요. 예를 들어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만족은 없는 일, 유지비만 나가는 물건, 마음 때문에 놓지 못하는 거래, 이미 회수가 어려운 돈 혹은 예전 방식으로 계속 버티는 소비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무섭게 보자는 뜻이 아니라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한다는 신호예요. 물동이 카드와 난파선 카드가 같이 나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은 살려야 하지만 가라앉는 배에는 더 붙지 말라는 뜻이에요. 1번 분들 혹시 이미 여기까지 돈을 썼으니까 조금만 더 써보자 하고 붙잡고 있는 게 있나요? 이 흐름은 조금 신중하게 봐야 해요. 이미 많이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더 넣는 방식은 7월에 좋지 않습니다. 손해를 인정하는 게 마음 아플 수 있지만 그 순간부터 새 돈이 살아납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그 안에 쌀가마니를 더 싣는 것보다 지금 남은 것을 건져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훨씬 현명해요. 이 카드들은 1번 분들에게 지출의 정리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오래된 자동 결제, 잘 쓰지 않는 서비스, 유지비가 드는 물건, 정으로 이어가는 모임 비용, 계속 손해보는 거래는 한번 멈춰서 봐야 합니다. 나중에 좋아지겠지 라고 넘기기보다 7월에는 숫자로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감정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실제 내역을 보면 배가 조금씩 물을 먹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급하게 판단하지 않되 피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엽전 3번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참 고맙게 들어왔어요. 앞에서 난파선 카드가 정리할 것을 보여줬다면 엽전 3번 카드는 작게 다시 모이는 돈을 보여줍니다.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느낌보다 세 갈래 정도의 작은 동일이 생기는 흐름이에요. 잊고 있던 돈, 소액 정산, 작은 판매, 누군가에게서 받는 도움 혹은 예상보다 적지만 확실하게 들어오는 금액,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엽전이 한 닙, 두 닙, 세 닙 쌓이는 장면이에요. 엽전 3번 카드는 7월 중순 이후에 더 잘 살아나는 흐름으로 보여요. 초반에는 정리와 방어가 강하고 중반부터는 작게 회복되는 돈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 물건을 정리했는데 생각보다 잘 팔린다거나 미뤄졌던 정산이 들어온다거나 누군가에게 추천받은 작은 일이 돈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다만 이 돈은 크게 욕심낼 돈이 아니라 기반을 다시 잡는 돈으로 봐야 합니다.
들어오자마자 다 써버리면 아쉽고요. 일부라도 생활비 구멍이나 비상금 쪽으로 돌리면 좋습니다. 여기서 물동이 카드와 엽전 3번 카드가 다시 연결돼요. 들어온 돈을 어디로 옮길지가 중요합니다. 들어오는 족족 카드 값에만 사라지게 두는 게 아니라 이 돈은 내 쌀그릇을 다시 채우는 돈이다 하고 이름을 붙여두면 좋아요. 예를 들어 10만 원이 들어왔다면 그중 일부는 바로 고정비에 넣고 일부는 비상금으로 따로 빼두는 식입니다. 금액이 작아도 괜찮아요. 1번 분들 7월에는 돈의 크기보다 돈을 다루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업신 카드가 나옵니다. 업신 카드는 집안의 재물, 생활 속 폭, 내가 사는 자리 안에 숨어있는 돈의 보호를 말해요. 이 카드가 수호 흐름으로 나온 건 참 따뜻합니다. 1번 분들은 7월에 외부에서 화려하게 번쩍 들어오는 돈보다 내 생활권 안에서 살아나는 재물복이 강해요. 집 안정리, 물건 정리,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연결된 돈,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통한 기회, 내가 이미 가진 능력을 다시 쓰는 일, 이런 쪽에서 돈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업신 카드는 또 내 집 안의 복을 함부로 흘리지 말라는 의미도 있어요. 집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어수선해지고 마음이 어수선하면 돈도 어수선하게 나갑니다. 7월에는 돈 운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집안에서 지갑 두는 자리, 영수증 쌓이는 자리, 택배 박스 쌓이는 자리, 냉장고 안, 현관 앞 같은 곳을 정리해 보시면 좋아요. 이건 미신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돈을 쓰는 습관과 생활 공간은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지갑이 어디 있는지도 자주 모르고 영수증은 여기저기 있고 필요 없는 물건이 쌓여 있으면 내 돈의 방향도 흐려지기 쉽습니다. 1번 분들, 업신 카드가 마지막에 있다는 건 그래도 지켜주는 바탕이 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밖에 나가서 낯선 돈을 찾아야 하는 흐름이 아니라 이미 내 주변에 있는 것을 다시 살리는 운입니다. 오래 연락 안 했던 거래처, 예전에 도움받았던 사람, 집 안에 잠들어 있는 물건, 내가 한동안 쓰지 않았던 재능, 이런 것들이 7월 돈운의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새로 시작해야만 돈이 된다가 아니라 이미 있던 것 중 다시 살릴 것이 있다는 흐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번 분들의 7월 금전운은 정리 후 회복입니다. 처음부터 크게 불어나는 돈운은 아니지만 새는 돈을 막고 버릴 것을 정리하고 작은 엽전을 모으고 집안의 재물복을 다시 살리는 흐름이에요. 이 흐름이 좋은 이유는 결과가 현실적이라는 점입니다. 막연한 기대보다 실제 행동이 돈으로 이어지는 리딩이에요. 여러분이 움직인 만큼 통장 숨이 조금씩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7월 첫째 주에는 통장과 카드 내역을 정리하시고 둘째 주에는 필요 없는 고정비를 하나라도 끊어보세요. 그리고 또 집 안에서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해서 판매하거나 나눔할 수 있는 건 따로 모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돈이 들어오면 바로 써버리지 말고 이름을 붙여두세요. 비상금, 고정비, 생활비 이렇게요. 돈의 자리를 만들어주면 돈도 쉽게 흩어지지 않습니다. 정성을 들이고 싶은 분들은 지갑을 한번 깨끗하게 비워보세요. 오래된 영수증, 필요 없는 카드, 구겨진 종이를 빼내고 지갑 안을 단정히 정리한 뒤 깨끗한 물 한 잔을 옆에 두고 조용히 발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돈이 필요한 곳에 머물고 새는 흐름은 잦아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모으시면 돼요.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번 분들에게는 생활 속 정성이 곧 재물복을 다지는 길로 보입니다. 1번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금전 흐름도 편안하게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1번이라고 남기시면서 7월에 꼭 정리하고 싶은 돈 걱정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적는 순간 마음속에서 이미 절반은 정리가 시작될 수 있어요. 1번 분들, 7월은 돈 때문에 무너지는 달이 아니라 돈을 다시 손안에 잡는 달입니다. 천천히 차분히 여러분 속도대로 정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카드를 펼쳐놓자마자 먼저 느껴지는 건요. 7월 금전운에서 여러분은 내가 받을 몫을 제대로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흐름이에요. 이상하게 오래 버틴 것에 비해서 보상이 조금 늦게 온 느낌, 내가 한 일은 분명 있는데 인정이나 돈으로 돌아오는 속도가 마음보다 더딘 느낌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리딩은 조급하게 희망을 크게 부풀리는 쪽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와 수입 흐름을 차분히 확인하는 쪽으로 봐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구독자분들께 작은 이벤트처럼 무료 한 가지 질문 리딩을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음에 남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조용히 눌러주시면 다음 리딩을 더 정성껏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도장 카드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의 7월 금전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로만 오가는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찍히는 확인이에요. 도장은 계약, 승인, 확정, 정리된 문서를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돈 흐름은 좋아질 것 같아요 정도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분명해지고 약속이 현실적인 형태를 갖추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를 들어 급여 조건, 정산 날짜, 계약서, 견적서, 입금 확인, 사업 제한, 일거리 확정, 혹은 누군가와 나눠야 할 돈의 기준 같은 것들이 7월에 중요하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도장 카드는 단순히 돈이 들어온다는 말만 하지는 않아요. 이 카드는 확실하게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이번 분들은 마음이 따뜻해서 상대가 좋게 말하면 어느 정도 믿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을 수 있어요. 나중에 챙겨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 달 안에는 정리될 거예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딱 끊어 묻지 못했던 흐름이 보여요. 그런데 7월에는 그렇게 애매하게 두면 마음이 더 지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민한 게 아니라 돈 문제에서는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내가 일한 만큼 받아야 하는 돈, 내가 정리해야 하는 돈, 누군가와 나누는 몫이 있다면 말보다 기록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옆으로 방석 카드가 이어져요. 도장 카드가 돈의 확정을 말한다면 방석 카드는 여러분의 자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자리라는 건 직장 자리일 수도 있고 사업 안에서의 역할일 수도 있고 집안에서 내가 책임지고 있는 생계 자리일 수도 있어요. 이번 분들은 7월에 내가 어디에 앉아 있어야 돈이 안정되는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방석은 작아 보여도 앉는 사람을 받쳐주잖아요. 그런데 그 방석이 흔들리면 몸도 마음도 같이 흔들립니다. 여러분의 7월 돈운은 새로운 곳으로 무작정 뛰어나가기보다 지금 앉아있는 자리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쪽에 가까워요. 이 방석 카드가 보여주는 장면은 조금 조용하지만 묵직합니다. 누군가 오래 앉아있던 자리에 손때가 베어있고 쉽게 티나지는 않지만 그 자리를 지킨 시간이 느껴져요. 이번 분들 그동안 본인이 해온 일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셨을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지. 내가 이걸로 돈을 더 달라고 해도 될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는데요. 카드 흐름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온 자리는 분명한 값어치가 있어요. 다만 그 값어치를 본인이 먼저 인정해야 바깥에서도 제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도장 카드와 방석 카드가 함께 나오면 7월에는 내 자리와 조건을 정리하는 일이 돈으로 연결됩니다. 급여 협의, 단가 조정, 계약 조건 확인, 업무 범위 정리, 거래 조건 재검토 같은 흐름이 잘 맞아요. 이미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에서 내 몫을 분명히 해야 하고 새롭게 들어오는 제안이 있다면 조건을 부드럽지만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그냥 좋은 사람으로만 남으려고 하면 이번 달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따뜻하게 말하되 필요한 건 정확히 확인하는 태도, 이것이 이번 분들의 금전운을 지키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 다음에 발원문 카드가 나옵니다. 발원문 카드는 마음속 소원을 말로만 품는 게 아니라 글로 적고 방향을 세우는 카드예요. 이번 분들 돈운은 생각보다 마음의 방향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어느 돈이 언제까지 필요하고 무엇을 위해 모으고 어떤 지출을 줄이겠다처럼 구체적인 발언이 필요해요. 소원도 너무 흐릿하면 길을 찾기 어렵잖아요. 7월에는 여러분의 금전 목표를 아주 현실적인 문장으로 적어보면 좋습니다. 발원문 카드가 도장 카드와 닿아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마음의 소원이 현실의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바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두고 확인하고 조정하고 다시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이번 분들은 머릿속으로는 돈 계획이 많았지만 막상 적어보면 흐려지는 부분이 있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벌고 싶은지, 얼마를 갚고 싶은지, 얼마를 남기고 싶은지, 어떤 돈은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은지, 이런 걸 7월에는 피하지 않고 봐야 합니다. 적는 순간 마음이 조금 선명해질 거예요. 여기서 조금 따뜻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런 카드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속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발원문 카드가 나옵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고 싶고 가족에게 부담을 덜 주고 싶고 생활이 조금 더 안정됐으면 좋겠고 매달 통장 앞에서 마음 졸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그런 마음이 카드 안에 보여요.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숨을 편하게 쉬기 위한 안정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돈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필요한 만큼 바라고, 필요한 만큼 요구하고, 필요한 만큼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화로 카드가 들어옵니다. 화로 카드는 꺼지지 않은 불씨를 말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큰 불길처럼 보이지 않아도 안쪽에 살아있는 생존력과 지속력을 보여줍니다. 이번 분들 금전운에서 이 카드는 참 좋게 읽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 동의를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안에 남아있는 능력과 경험을 다시 드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해봤던 일, 한동안 미뤄둔 기술, 이미 만들어둔 성과, 주변에서 인정받았던 능력, 이런 것들이 7월에 다시 돈과 연결될 수 있어요. 화로 카드는 또 너무 급하게 타오르지 말라고도 말합니다. 불씨를 살릴 때는 한꺼번에 바람을 크게 넣으면 오히려 꺼질 수 있어요. 살살 숨을 불어넣고 마른 장작을 하나씩 넣어야 다시 살아나죠. 이번 분들의 7월 돈운도 그래요. 갑자기 큰 결정을 내리기보다 내가 이미 가진 기반을 하나씩 다시 데워보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연락했던 거래처에 다시 안부를 전하거나 이전에 올렸던 상품 설명을 새로 정리하거나 미뤄둔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를 다듬거나 내 일을 소개하는 문장을 다시 써보는 시기 잘 맞습니다. 도장 카드, 방석 카드, 발원문 카드, 화로 카드가 하나로 이어지면 이런 이야기예요. 먼저 내 돈의 약속을 확실히 확인하고 내가 앉아있는 자리의 가치를 인정하고 원하는 금전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고 꺼지지 않은 내 능력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흐름입니다. 이건 화려한 횡재보다 훨씬 탄탄한 돈운이에요. 7월에 여러분은 내가 이 정도는 받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감각을 회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감각이 생기면 말투도 달라지고 협상도 달라지고 선택도 달라집니다. 이번 분들 혹시 최근에 내가 너무 오래 참았다는 느낌 있으셨나요? 할 말이 있는데 좋게 넘어가고 정산을 물어보고 싶은데 분위기 때문에 미루고 내 수고를 말하고 싶은데 괜히 눈치 보였던 적이요. 이 카드들은 그런 여러분에게 아주 차분하게 말합니다. 부드럽게 말해도 된다. 다만 흐리게 말하지는 말라. 이 문장이 이번 분들 7월 금전운의 중심으로 느껴져요. 화내라는 뜻도 아니고 압박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받을 목, 내가 지킬 자리, 내가 원하는 조건을 분명히 해보라는 겁니다. 실전적으로는 7월 초에 돈과 관련된 문장을 정리해 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이번 달에는 정산 날짜를 확인한다. 단가를 낮추지 않는다. 내가 한 일의 범위를 문서로 남긴다. 생활비에서 줄일 수 있는 항목 하나를 정리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문장을 써보세요. 발원문 카드가 있기 때문에 말로 흘려보내는 것보다 적는 게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도장 카드가 있으니 적은 뒤 확인까지 해야 합니다. 보낸 메시지, 받은 답변, 약속한 날짜, 입금 예정일을 남겨두는 것, 이것이 7월 돈운의 방어막이 됩니다. 정성을 들이고 싶은 분들은 밤에 작은 촛불이나 따뜻한 조명 하나 켜두고 조용히 발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지켜온 자리의 값어치를 알아보고 필요한 돈은 바르게 받고 제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신령님께서도 정성 있는 마음을 가볍게 보지 않으실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여러분이 먼저 내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순간부터 금전 흐름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분들의 7월 초반 금전운은 내 자리의 가치가 현실적인 조건으로 바뀌는 흐름입니다. 아직 크게 터졌다고 말하기보다는 그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정리하고 도장을 확인하는 단계예요. 방석은 이미 놓여 있고 불씨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내가 그 자리에 앉아도 된다고 스스로 허락하는 마음이에요. 너무 낮추지 마세요. 너무 미안해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해온 일에는 분명한 무게가 있고 7월은 그 무게를 돈의 언어로 다시 정리하는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후반 흐름을 보면 앞에서 내 자리와 조건을 정리했다면 이제 실제로 돈이 어떤 모양으로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 인정으로 연결되는지가 나와요.
여기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결실이 보입니다. 다만 이 결실도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고 여러분이 이미 쌓아온 것 위에 작은 시작점이 놓이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결과만 보려 하지 말고 엽전 하나가 처음 놓이는 장면부터 차분히 봐야 합니다. 먼저 엽전 1번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금전운에서 아주 중요한 시작을 말해요. 아직 큰 돈은 아닐 수 있지만 분명히 돈의 첫 신호가 들어옵니다. 첫 입금, 첫 정산, 첫 제안, 첫 판매, 첫 답장, 첫 승인 같은 느낌이에요. 이번 분들 7월 후반에는 그래도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작은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기대보다 크지 않더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엽전 1번 카드는 작지만 흐름의 문을 여는 돈입니다. 이 카드가 앞에 발원문 카드와 연결되면 여러분이 적어둔 금전 목표 중 하나가 아주 작은 형태로 응답받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 이번 달에는 부수입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주문이 들어온다거나 밀린 돈을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상대가 먼저 일부를 보내준다거나 내 조건을 말해봐야겠다고 결심했더니 예상보다 부드럽게 받아들여지는 시기입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모든 것이 해결되는 흐름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첫 물꼬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분들께는 이 첫 물꼬가 중요해요. 엽전 1번 카드는 여러분에게 작은 시작을 크게 키우라고 말합니다. 7월에는 이 정도밖에 안 돼? 하고 실망하기보다 이게 시작이구나 하고 다루어야 해요. 돈은 처음부터 크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분들 흐름에서는 하나가 들어오고 그 하나가 신뢰가 되고 신뢰가 다시 다음 돈을 부르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작은 일거리라도 조건이 나쁘지 않다면 너무 쉽게 넘기지 마세요. 다만 무조건 다 받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도장 카드가 앞에 있었으니까 조건이 분명한 작은 기회를 보는 게 좋습니다. 옆에 옥황상제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굉장히 격이 높은 결정과 판단을 말해요. 이번 분들의 7월 후반에는 윗사람 책임자, 기관, 회사, 심사하는 사람, 결정권자와 관련된 흐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애쓴다고 끝나는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승인이나 판단 혹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돈이 있을 수 있어요. 급여 조정, 계약 승인, 정산 확정, 환급, 지원금, 문서 처리, 심사 결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닿습니다. 옥황상제 카드는 좋은 가능성을 보여주면서도 절차를 무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번 분들 7월에는 서류나 메시지, 신청 기한, 답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해요. 작은 실수 하나가 돈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 하지 뭐 하고 미루는 문서가 있다면 지금 다시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이 카드는 격식과 원칙의 카드라서 감정적으로 부탁하는 것보다 정확한 자료와 정리된 말이 더 잘 통합니다. 내가 왜 이 돈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조건이 맞는지 차분히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엽전 1번 카드와 옥황상제 카드가 같이 있으면 작은 돈의 시작이 공식적인 흐름과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작은 제안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계약으로 이어지거나 일부 정산으로 시작한 일이 전체 정리로 넘어가거나 처음 받은 답변이 이후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7월 후반에 오는 연락이나 문서를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특히 돈과 관련된 메시지는 바로바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봐야지 하는 사이에 기한이나 조건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 업적 카드가 들어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참 든든해요. 업적 카드는 내가 쌓아온 것,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 누군가에게 이 사람은 해낸 게 있다 라고 보이는 흐름을 말합니다. 이번 분들은 7월에 새로운 사람처럼 처음부터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미 쌓아온 결과를 보여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경력, 포트폴리오, 작업물, 실적, 후기, 성과, 오래 버틴 시간, 누군가가 기억하는 신뢰, 이런 것들이 돈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업적 카드는 방석 카드와도 깊게 닿습니다. 앞에서 여러분이 앉아온 자리가 있었죠. 그 자리가 그냥 시간이 흐른 자리가 아니라 업적으로 남아있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했을 수 있지만 바깥에서 보면 이미 쌓아둔 것이 있습니다. 7월에는 그걸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한 일, 내가 만든 것, 내가 해결한 것, 내가 버틴 시간을
말로 정리하고 자료로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돈은 때로 능력만으로 오는 게 아니라 능력이 보이도록 정리될 때 들어오거든요. 이번 분들 중에는 직장 안에서 평가나 인정 혹은 역할 변화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당장 크게 승진이나 보상이 확정된다고 말하기보다는 내 성과를 다시 보는 자리, 누군가가 내 역할을 확인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존 작업물이나 후기, 예전 고객과의 신뢰가 새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업적 카드는 새로운 홍보보다 기존의 신뢰를 살려라는 말로도 읽힙니다. 이미 나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동일이 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산신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수호 흐름으로 아주 따뜻하게 들어와요. 여산신 카드는 작지만 강한 영향력을 가진 어른, 여성 귀인, 정직한 조언자, 뒤에서 관여해 일을 풀어주는 존재를 말합니다. 이번 분들 7월 후반에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 누군가의 조언이나 중재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여성 어른,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실물을 잘 아는 사람, 현실 감각 있는 조언자가 금전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산신 카드는 큰 소리로 등장하는 귀인이 아니에요. 조용히 한마디 해주는 사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 그건 이렇게 정리해봐 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혼자 끙끙 앓지 않으셨으면 해요. 계약 조건이 애매하거나 정산 문제가 복잡하거나 내가 얼마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감정적으로 위로만 해주는 사람보다 현실적으로 숫자와 조건을 같이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여기서 전체 후반 흐름을 보면 엽전 1번 카드로 돈의 첫 신호가 들어오고 옥황 상제 카드로 공식적인 판단과 승인이 붙고 업적 카드로 내가 쌓아온 성과가 보이며 여산신 카드로 조용한 도움과 중재가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이건 굉장히 차분하지만 힘있는 금전운이에요. 막연히 운 좋게 돈이 굴러 들어오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해온 것이 인정받고 그 인정이 작은 돈에서 시작해 더 단단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번 분들 7월에는 특히 말을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수고를 설명할 때 너무 길게 변명하듯 말하지 말고 차분하게 핵심만 말해보세요. 제가 맡은 범위는 여기까지였고 추가된 부분은 이렇습니다. 정산일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조건이면 진행 가능하고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장들이 여러분의 돈운을 지켜줍니다. 따뜻하지만 분명한 말, 부드럽지만 흐리지 않은 말, 이게 이번 분들께 정말 필요해 보여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7월에는 본인이 해온 일을 세 줄로 정리해 보세요.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결과를 냈는지, 앞으로 어떤 조건을 원하는지, 그리고 또 돈과 관련된 약속은 메시지나 문서로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산이나 계약에서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현실 감각 있는 사람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여산신 카드가 있으니 조언을 통해 막힌 부분이 풀릴 수 있습니다. 정성을 들이고 싶으신 분들은 깨끗한 종이에 7월 금전 목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수입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처럼 크게 적기보다 밀린 정산을 확인하겠습니다. 내 단가를 낮추지 않겠습니다. 이번 달 비상금을 얼마 남기겠습니다.처럼 현실적인 문장이 좋아요. 그리고 그 종이를 지갑이나 책상 안쪽에 단정히 두시면 됩니다. 신령님께서도 흐릿한 마음보다 정리된 정성을 더 잘 알아주실 거예요. 이번 고르신 분들의 7월 금전운은 내 가치가 다시 확인되는 흐름입니다. 첫 엽전은 작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시작 뒤에 승인 인정, 업적, 귀인의 도움까지 이어져 있으니 가볍게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스스로를 너무 낮추지 마세요. 여러분이 앉아온 자리, 여러분이 지켜온 시간, 여러분이 조용히 쌓아온 결과는 7월에 돈의 언어로 조금씩 정리될 수 있습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나씩 확인해 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해 두시면 다음 흐름도 편안하게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는 2번이라고 적고 7월에 꼭 인정받고 싶은 나의 수고 한 가지를 남겨보세요. 말로 꺼내는 순간 그
그 수고가 더 이상 혼자만의 무게로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번 분들, 7월은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 몫을 조용히 분명히 따뜻하게 지켜가시면 좋겠습니다. 3번 고르신 분들, 카드를 펼쳐놓는 순간 먼저 느껴지는 건요, 여러분의 7월 금전운은 멈춰있던 동일이 아주 작게 톡 하고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하는 흐름이에요. 아직 큰 돈이 눈앞에 쌓이는 장면이라기보다는 작은 기회 하나가 먼저 들어오고 그 기회가 다음 문을 살짝 두드리는 모습에 가까워요. 그래서 오늘 리딩은 돈이 확 커진다, 이런 식으로 급하게 말씀드리기보다 어디서 첫 신호가 오고 그 신호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차분히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구독자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로 무료 한 가지 질문을 타로 카드로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음에 남아있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리딩을 이어가는데 따뜻한 힘이 됩니다. 맨 앞에 제동작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카드가 3번 분들 앞에 놓였다는 건 7월에 돈의 흐름이 아주 작고 귀여운 모습으로 먼저 다가온다는 뜻이에요. 큰 금덩이가 한 번에 떨어지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생각보다 가벼운 제안, 작은 부수입, 우연히 들어오는 연락, 누가 툭 던진 이야기 속에 돈이 숨어있는 모습입니다. 제동작 카드는 복주머니를 들고 살짝 뛰어오는 아이 같은 기운이라서 처음에는 이게 뭐가 되겠어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3번 분들은 그 자금을 너무 쉽게 넘기면 아쉽습니다. 이 흐름에서 중요한 건 돈이 꼭 무겁고 큰 얼굴로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돈은 장난처럼 오고 가벼운 부탁처럼 오고 심심해서 해본 일처럼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누군가 이거 한번 해볼래요? 하고 물었는데 그게 작은 정산으로 이어진다거나 예전에 배워둔 걸 살짝 써봤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온다거나 지인이 지나가듯 말한 일이 수입과 연결되는 시기예요. 3번 분들의 7월 금전운은 바로 이런 작은 시작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동작 카드는 마음을 무겁게 쓰지 말라고도 말합니다. 3번 분들 중에는 돈 생각을 하면 갑자기 어깨가 딱 굳는 분들이 있어 보여요. 더 벌어야 하는데, 이걸로는 부족한데, 나는 왜 늘 시작이 작을까?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흐름에서는 너무 큰 결과만 바라보면 눈앞에 온 작은 복을 놓칠 수 있어요. 작은 수입, 작은 제안, 작은 칭찬, 작은 가능성을 귀하게 보셔야 합니다. 쌀 한 톨이 밥이 되고 엽전 한 잎이 곡간의 시작이 되듯이요. 옆에 꽹과리 장구 카드가 이어집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가만히 앉아있는 돈운이 아닙니다. 판이 열리고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흐름이에요. 제동작 카드가 작은 복을 들고 왔다면 꽹과리 장구 카드는 그 복을 숨기지 말고 알리라고 말합니다. 3번 분들, 7월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조금 더 드러내야 해요. 조용히 잘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도 모르면 돈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지 가볍게라도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이 카드가 보여주는 장면은 굉장히 생생해요. 조용하던 마당에 장구 소리가 한번 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는 모습입니다. 3번 분들의 7월도 그래요. 내가 먼저 작은 소리를 내야 누군가가 돌아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미뤄둔 게시글을 하나 올린다거나 내가 하는 일을 주변에 부드럽게 알린다거나 예전에 연락하던 사람에게 안부를 전한다거나 내가 만든 결과물을 다시 정리해서 보여주는 흐름이 좋습니다. 돈은 때로 실력보다 노출의 타이밍을 타고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제동작 카드와 꽹과리 장구 카드가 같이 있으면 작은 복이 소리를 만나 커지는 이야기로 읽힙니다. 복주머니를 들고 온 아이가 마당 한가운데서 장구 소리에 맞춰 뛰는 장면이에요. 이건 부수입이나 새 기회 쪽으로 참 잘 맞습니다. 특히 본업 외에 해볼 수 있는 작은 일, 취미나 재능을 활용한 수입, 온라인을 통한 판매나 홍보, 지인을 통한 소개, 짧은 기간 안에 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와 잘 연결돼요. 다만 처음부터 크게 벌어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번 달은 큰돈보다 시작의 소리가 더 중요해요. 그 다음 마지국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참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마지국 카드는 복을 맞이하기 위해 문을 열고 자리를 준비하는 카드입니다. 3번 분들에게 7월은 돈이 오기 전에 먼저 공간을 비워야 하는 달이에요. 새 손님이 오는데 방이 어지럽고
탁자가 가득 차 있으면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돈도 비슷합니다. 새로운 수입이 들어오려면 내 일정, 내 마음, 내 물건, 내 계획 안에 빈자리가 있어야 해요. 3번 분들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기회가 오면 너무 바쁘거나 마음이 지쳐서 못 받는 흐름이요. 또는 돈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지만 예전 일들이 정리되지 않아서 손을 못 대는 상황. 마지국 카드는 바로 그 부분을 보여줍니다. 복은 문 앞에 오는데 내가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7월에는 좋은 일이 오면 해야지가 아니라 좋은 일이 올 수 있게 먼저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마지국 카드는 의외로 현실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책상 정리, 일정 정리, 연락처 정리, 오래된 채팅방 정리, 상품 설명 정리, 가격표 정리, 계좌 정리 같은 것들이 모두 여기에 들어가요. 복을 맞이한다는 게 꼭 거창한 의식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활 안에서 돈이 들어올 길을 깨끗하게 터주는 것도 정성입니다. 신령님께서도 마음만 급하고 자리가 어수선한 것보다 작아도 단정히 준비된 정성을 더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그 옆에 비단 카드가 이어집니다. 비단 카드는 귀한 기회, 품격, 포장, 아름답게 드러나는 가치를 말합니다. 3번 분들은 7월에 같은 능력이라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돈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나쁘지 않은데 표현이 너무 소박하거나 가격을 너무 낮게 잡거나 설명이 부족해서 가치가 덜 보였던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단은 내용물을 더 귀하게 감싸주는 천이잖아요. 여러분의 능력도 7월에는 비단처럼 정돈된 말과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이건 허세를 부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더 정갈하게 보여주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상품 사진을 다시 찍고 소개글을 조금 더 친절하게 다듬고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점을 명확히 쓰고 가격을 너무 미안해하며 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비단 카드의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3번 분들 돈운은 내가 가진 걸 어떻게 감싸서 보여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좋은 물건도 구겨진 보자기에 대충 쌓여 있으면 덜 귀해 보이고 작은 것이라도 깨끗한 비단에 담기면 받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제동자 카드, 꽹과리 장구 카드, 마지굿 카드, 비단 카드가 하나로 이어지면 아주 분명한 이야기가 됩니다. 작은 복이 오고 그 복을 알리는 소리가 나고 복을 맞이할 자리를 준비하고 마지막에 그 기회를 귀하게 포장하는 흐름이에요. 3번 분들의 7월 금전운은 기다리기만 해서 좋아지는 흐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뛰어야 하는 흐름도 아니에요. 작은 신호를 발견하고 가볍게 알리고 자리를 정리하고 내 가치를 예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달입니다. 여기서 3번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다고 무시하지 말 것입니다. 7월의 첫 돈은 아주 작을 수 있어요. 누군가의 짧은 부탁, 작은 판매, 예상보다 소소한 입금, 가벼운 소개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대충 넘기면 대충 끝나지만 정성스럽게 받으면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동자 카드는 아이 같은 복이고 아이 같은 복은 반겨줘야 자랍니다. 마지굿 카드가 그것을 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려는 복을 귀하게 맞이하라. 실전적으로는 7월 초반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작은 수입 활동을 하나만 정해보시면 좋습니다. 너무 많은 걸 버리지 마세요. 하나면 충분해요. 내가 팔 수 있는 물건 하나, 다시 연락해 볼 사람 하나, 다시 올려볼 글 하나, 다듬어 볼 소개문 하나, 그리고 꽹과리 장구 카드가 있으니 조용히만 두지 말고 누군가 볼 수 있는 곳에 살짝 내놓아야 합니다. 비단 카드가 있으니 아무렇게나 내놓지 말고 정돈된 말과 사진, 보기 편한 설명을 붙여보세요. 이 작은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정성을 들이고 싶은 분들은 아침에 창문을 열고 방 안공기를 한번 바꿔보세요. 그리고 깨끗한 물 한 잔을 두고 새로운 동의를 알아차리고 제 손에 맞는 기회를 잘 맞이하게 해주세요 하고 조용히 발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3번 분들에게는 소리와 문, 비단의 상징이 같이 들어와 있어서 공기를 바꾸고 마음의 문을 여는 행위가 잘 맞아요. 작은 정성이지만 마음의 방향을 잡아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3번 분들의 7월 초반 금전운은 부수입과 새 기회의 씨앗입니다. 아직 큰 나무가 된 건 아니지만 씨앗이 손에 들어온 모습이에요.
그 씨앗을 그냥 주머니에 넣어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흙에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보여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재능, 작은 인맥, 작은 홍보, 작은 용기가 이번 달 동일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다만 정성 없이 던지지도 마세요. 작게, 단정하게, 따뜻하게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흐름을 보면 앞에서는 작은 동일이 열릴 준비를 봤다면 이제는 그 소식이 어디서 오고 어떤 바깥 기회와 연결되며 결과적으로 얼마나 현실적인 돈으로 잡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후반 흐름은 생각보다 바깥쪽이 강해요. 내 방 안에서 혼자 고민하는 돈운이 아니라 연락, 소문, 외부 사람, 낯선 제안, 이동성 있는 흐름을 통해 돈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3번 분들께는 7월에 마음을 너무 닫아두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아무 제안이나 다 받으라는 뜻은 아니고요. 가볍게 날아오는 소식 안에서 쓸만한 것을 골라보는 감각이 필요해요. 먼저 연 날리기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주는 느낌은 아주 산뜻합니다. 멀리서 바람을 타고 소식이 들어오고 내가 던진 말이나 올려둔 것이 다시 반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3번 분들 7월에는 연락운이 금전운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메시지, 댓글, 소개, 추천, 공유, 다시 온 답장 같은 것들이 돈의 첫 신호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예전에 올려둔 것, 예전에 말해둔 것, 예전에 연결되었던 사람이 다시 움직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연 날리기 카드는 내가 직접 손에 쥐고 있는 줄과 하늘에 떠 있는 연 사이의 거리를 보여줍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통제할 수 없는 곳에서 반응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 7월에는 너무 성급하게 왜 아직 연락이 없지? 하고 마음을 닫기보다 내가 띄워놓은 연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기다려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확인할 건 확인하고 답장할 건 답장하고 관심이 온 곳에는 부드럽게 이어가야 해요. 이 카드가 앞에 꽹과리 장구 카드와 이어지면 내가 낸 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지는 흐름입니다. 3번 분들이 올린 글, 소개한 일, 주변에 말해둔 계획, 작은 홍보가 생각보다 멀리 갈 수 있어요. 누가 직접 바로 돈을 주는 건 아니더라도 그거 하는 사람 알아요? 라는 식의 말이 돌고 돌아 여러분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입소문이 중요합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홍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지는 주변이 알 수 있게 해두세요. 옆에 이국의 신카드가 들어옵니다. 이 카드는 낯선 방향, 새로운 방식, 외부 세계, 다른 문화나 다른 시스템과 관련된 흐름을 보여줘요. 3번 분들의 7월 돈운은 익숙한 길만 고집하면 조금 좁아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고객층, 다른 지역, 외국과 관련된 일, 온라인 채널, 기존에 해보지 않은 방식, 낯선 사람과의 협업 같은 흐름이 돈과 연결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색함 속에 기회가 있어요. 이국의 신카드는 내가 알던 방식만 정답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3번 분들 중에는 내가 익숙한 분야 안에서만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7월에는 내가 가진 능력이 전혀 다른 곳에서 더 잘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하던 일을 온라인으로 바꾸거나 다른 연령대에게 소개하거나 다른 업종 사람과 연결하거나 기존 상품을 조금 다르게 구성하는 시기입니다. 낯선 길이라고 해서 다 위험한 건 아니에요. 다만 조건을 차분히 보고 내 페이스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 날리기 카드와 이국의 신카드가 함께 있으니 멀리서 오는 소식, 낯선 제안, 평소와 다른 경로의 연락이 꽤 중요합니다. 3번 분들 7월에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으로 오는 기회도 한 번은 읽어보세요. 바로 결정하라는 뜻은 아니고 무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런 건 안 해봤으니까 안 돼 하고 닫기 전에 내가 가진 것을 그쪽 방식으로 조금 바꿔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좋습니다. 돈은 때로 내가 예상하지 못한 문으로 들어옵니다. 현관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작은 창문으로 먼저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요. 그 다음 엽전 5번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후반 결실로 들어온 건 3번 분들께 꽤 현실적인 돈 흐름을 보여줍니다. 엽전 5번 카드는 어느 정도 손에 잡히는 수입,
작지만 쌓이는 결과 5손가락으로 세어볼 수 있는 현실적인 결실을 말해요. 너무 작지도 않고 그렇다고 과하게 부풀릴 수도 없는 돈입니다. 노력한 만큼, 움직인 만큼, 연결한 만큼 들어오는 돈이에요. 특히 부수입이나 추가 수익으로는 괜찮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엽전 5번 카드는 숫자보다 체감이 중요합니다. 아, 이 방식도 돈이 되는구나. 내가 이걸 더 키워볼 수 있겠구나. 이런 감각이 생기는 흐름이에요. 3번 분들에게 7월의 수입은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금액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의 증거처럼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처음 받은 금액이 크지 않아도 그 일을 통해 반복 수입의 가능성을 보거나 새로운 고객층을 발견하거나 내가 가진 재능의 시장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엽전 5번 카드의 의미입니다. 이 카드가 비단 카드와 이어지는 것도 좋아요. 내가 가진 것을 잘 포장해서 보여주면 돈으로 돌아온다는 흐름이거든요. 3번 분들은 7월에 가격을 너무 낮추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이라 미안해서 상대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혹은 내가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서 값을 낮게 말하고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비단 카드와 엽전 5번 카드가 같이 있으면 내 가치를 너무 헐값으로 내놓지 말라는 조언이 됩니다. 처음부터 아주 높게 부르라는 뜻은 아니지만 최소한 내가 들인 시간과 정성을 지킬 수 있는 기준은 필요해요. 마지막에 백마장군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수호 흐름으로 들어오면 아주 힘이 있습니다. 백마장군 카드는 위대한 계획, 앞으로 나아가는 기상, 사사로운 감정에 묶이지 않는 추진력을 말합니다. 3번 분들 7월 금전운은 결국 작게 시작하지만 마음은 조금 더 크게 잡아도 되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큰 계획이란 무리한 욕심이 아니라 이 작은 수입을 앞으로 어떤 길로 키울까를 생각하는 시야예요. 백마를 탄 장군이 멀리 길을 보는 장면처럼 당장 눈앞의 엽전만 보지 말고 다음 방향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백마장군 카드는 또 자신감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3번 분들은 어쩌면 그동안 돈 앞에서 조금 위축되셨을 수 있어요. 제게 맞는 기회가 좋은 바람을 타고 오게 해주시고 제가 그 기회를 바르게 알아보게 해주세요. 이 정도로 마음을 모으시면 충분합니다. 신령님께서도 너무 급한 욕심보다 정성껏 길을 준비하는 마음을 더 곱게 보실 거예요. 3번 분들의 7월 금전운은 작은 시작이 바깥 바람을 만나 커지는 흐름입니다. 큰 돈만 기다리다 보면 답답할 수 있지만 작은 동의를 정성껏 키우면 생각보다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제동자 카드처럼 작고 귀엽게 오지만 마지막은 백마장군 카드처럼 방향을 잡고 나아갑니다. 그러니 이번 달에는 너무 움츠러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조금 더 밖으로 보여주고 낯선 기회도 차분히 살펴보고 작은 수입을 귀하게 키워가면 좋겠습니다. 3번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해 두시면 다음 흐름도 편안하게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는 3번이라고 적고 7월에 열어보고 싶은 작은 동일 하나를 남겨보세요. 말로 꺼내는 순간 그 길이 마음속에서 조금 더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3번 분들 7월은 크게 욕심내서 무리하는 달이 아니라 작은 복을 알아보고 잘 키우는 달입니다. 여러분의 속도대로 너무 조급하지 않게 하지만 문은 살짝 열어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4번 고르신 분들 카드를 펼쳐놓고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요. 7월 금전운에서 여러분은 새 돈을 억지로 끌어오는 사람이라기보다 먼저 묵은 돈의 무게를 덜어내야 하는 흐름이에요. 올해 마음 한쪽에 걸려있던 카드값, 미뤄둔 정산, 갚아야 할 돈, 받아야 할 돈, 혹은 생각만 해도 조금 피곤해지는 금전 문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딩은 겁을 들이는 쪽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면 다시 숨이 트이는지 차분히 봐드릴게요.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해 작은 이벤트처럼 무료 한 가지 질문 리딩을 함께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음에 남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리딩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맨 앞에 지전 태우기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카드가 4번 분들 7월 금전운의 시작에 놓였다는 건 단순히 돈을 더 모으는 것보다 먼저 태워보내야 할 묵은 흐름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전은 종이돈을 태워 올리는 장면이잖아요. 여기에는 오래된 걱정, 지난달부터 넘어온 부담, 마음속에서 계속 돌고 도는 돈 문제를 정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4번 분들은 그동안 돈과 관련해서 이건 나중에 보자, 지금은 피하고 싶다, 생각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두자 했던 부분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7월에는 그 부분을 조금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전 태우기 카드는 돈이 다 사라진다는 카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 없는 무게를 태워서 길을 가볍게 하는 카드예요. 예를 들어 이미 끝난 관계에서 남은 돈 문제, 계속 마음에 걸리는 미남 내역, 갚았는데도 마음이 찜찜한 돈, 오래전에 썼던 소비 후회 같은 것들이 여기에 닿을 수 있습니다. 4번 분들 마음 안에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아직 남아있다면 7월에는 그 후회를 계속 붙잡기보다 현재의 숫자로 다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후회는 통장을 채워주지 않지만 정리는 다음 동의를 열어줄 수 있어요. 옆에 신칼 카드가 이어집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흐름이 조금 단호해집니다. 지전 태우기 카드가 묵은 무게를 태워 올리는 장면이라면 신칼 카드는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는 것을 끊어내는 장면이에요. 4번 분들 7월에는 돈과 관련된 관계나 습관 중에서 잘라야 할 것이 있어 보여요. 계속 손해를 보면서도 미안해서 유지하는 거래, 나만 계속 부담하는 관계, 나중에 좋아질 거라 생각하며 붙잡는 지출, 혹은 이미 마음으로는 끝났는데 정리를 못한 돈의 약속, 이런 것들이 신칼 카드 아래에 보입니다. 신칼 카드는 차갑게 무언가를 베어내는 카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결단이기도 해요. 4번 분들은 마음이 약해서 돈 문제를 오래 끌고 온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세게 말하기 어려워서 괜히 갈등이 생길까봐, 혹은 내가 너무 계산적으로 보일까봐 말하지 못했던 흐름이요. 그런데 7월에는 돈 문제를 흐리게 두면 마음이 더 다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말해도 됩니다. 다만 기준은 분명해야 해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언제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이 방식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런 문장이 필요합니다. 지전 태우기 카드와 신칼 카드가 같이 있다는 건 4번 분들이 7월에 과거의 돈 문제를 마음으로만 놓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정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이제 그만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결제를 끊고 연락을 정리하고 약속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을 남기는 쪽으로 가야 해요. 이건 아주 현실적인 금전 처방입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돈이 나가던 곳이 있다면 이번 달에는 그 고리를 끊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숨이 트이는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재수국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전반 흐름 중간에 들어온 건 참 중요합니다. 앞에 두 카드가 정리와 단절을 말해서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재수국 카드는 그 다음에 복을 다시 부르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의 7월 금전운은 그저 끝내고 끊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리한 자리에 새 재수, 새 기회, 새 동일이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이에요. 구판에서 묵은 액을 풀고 나면 복을 맞이하는 순서가 오듯이 여러분의 돈운도 먼저 덜어내고 나서 다시 살아나는 구조입니다. 재수국 카드는 특히 사업, 장사, 부수입, 일거리, 생활 재물과 잘 맞습니다. 4번 분들 중에 최근에 일이 조금 주춤했거나 손님이나 기회가 줄었다고 느끼신 분들이 있다면 7월 중반부터는 다시 움직이는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 재수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들어오는 흐름이라기보다 내가 먼저 판을 깨끗하게 정리했을 때 들어옵니다. 오래된 재고, 안 팔리던 상품, 흐릿한 소객을, 연락이 끊긴 거래처, 미뤄둔 정산,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순간 돈의 바람이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재수굿 카드는 또 정성을 들이면 달라지는 돈을 말합니다. 4번 분들은 7월에 작은 의식처럼 생활을 정돈하는 일이 돈운에 좋게 작용할 수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가게 입구나 계산대 주변을 정리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책상과 서류를 정리하고, 프리랜서 분들은 견적서나 소개 자료를 다시 다듬어 보세요. 돈이 오가는 자리가 흐트러져 있으면 재수도 머물기 어렵습니다. 신령님께서도 정성 있는 마음, 단정한 자리를 통해 길을 열어주시는 흐름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돼지머리 카드가 이어집니다. 이 카드는 참 강한 복의 상징이에요. 고사상에 올라가는 돼지머리처럼 큰 복을 청하고 사업이나 재물의 번창을 바라는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4번 분들 7월 금전운에서 돼지머리 카드가 나온 건
정리 후에 실제로 복을 청할 만한 바탕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돈운이 완전히 막힌 게 아니에요. 잠시 묵은 것이 쌓여서 흐름이 무거웠던 것이고 그것을 정리하면 다시 웃는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돼지머리 카드는 또 사람들과의 돈 흐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혼자만의 수입보다 누군가의 도움, 손님, 고객, 가족, 동료, 거래처처럼 사람을 통해 돈이 움직일 수 있어요. 다만 앞에 신칼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 사람이나 다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를 계속 지치게 하는 사람은 정리하고 내게 실제로 복을 가져다주는 관계는 귀하게 봐야 합니다. 4번 분들 7월에는 사람을 가려서 동의를 열어야 해요. 정 때문에 붙잡는 관계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4장을 하나로 이어보면 지전 태우기 카드가 묵은 금전 걱정을 태워 올리고 신칼 카드가 손해보는 고리를 끊고 재수굿 카드가 그 자리에 다시 돈의 판을 열고 돼지머리 카드가 복을 청하는 장면입니다. 이 흐름은 굉장히 선명해요. 4번 분들은 7월에 돈 문제를 피하지 않을수록 좋아집니다. 피하면 계속 무겁지만 정리하면 다시 움직입니다. 특히 언젠가 해결되겠지 하고 미뤄둔 돈 문제가 있다면 7월에는 작은 부분부터라도 손을 대보시면 좋습니다. 4번 분들 혹시 이런 느낌 있으셨나요? 돈을 생각하면 마음이 먼저 피곤해지고 숫자를 보기 전에 이미 지치는 느낌이요. 이건 돈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라기보다 그 돈에 얽힌 감정이 오래 쌓여 있어서 그래요.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마음, 내가 너무 오래 참았던 마음,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는 마음, 혹은 내가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마음. 지전 태우기 카드가 바로 그 감정의 잔재를 보여줍니다. 7월에는 돈 문제를 정리하면서 마음도 같이 가벼워질 수 있어요. 실전적으로는 7월 초반에 가장 먼저 끝내야 할 돈을 하나 정해보세요. 아주 큰 것부터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지할 결제 하나, 정리할 영수증 하나, 확인할 정산 하나, 삭제할 장바구니 하나, 더 이상 돈을 쓰지 않을 관계 하나, 이렇게 작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신칼 카드가 있으니 한 번은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하고 재수굿 카드가 있으니 그 선을 그은 뒤에는 새 복을 맞이할 자리를 만들어야 해요. 돼지머리 카드가 마지막에 있으니 정리를 한 분들은 생각보다 마음이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정성을 들이고 싶은 분들은 집 안에서 돈이 자주 오가는 자리부터 정리해 보세요. 지갑, 카드 보관하는 곳, 책상 위, 현관 혹은 가게 계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이나 필요 없는 종이는 버리고 깨끗한 물 한 잔을 두고 조용히 마음을 모아보세요. 묵은 돈 걱정은 정리되고 제게 맞는 재수와 복이 다시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발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7월 4번 분들께는 정리하는 정성이 복을 부르는 길로 이어집니다. 이어서 후반 흐름을 보면 앞에서 묵은 돈을 정리하고 복을 다시 청하는 장면이 나왔다면 이제는 그 돈 문제가 현실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결실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여기서는 감정만으로 풀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분들 후반 흐름은 조금 더 차분하고 실무적으로 봐야 해요. 마음이 급하다고 대충 넘기기보다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끝난 것은 끝난 대로 인정하고 새 기회는 새 기회로 받아들이는 흐름입니다. 먼저 관악 카드가 나옵니다. 관악 카드는 공적인 일, 서류, 기관, 규칙, 절차, 확인해야 할 문제를 말합니다. 4번 분들 7월 후반에는 돈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세금, 환급, 계약, 정산, 공과금, 대출, 보험 지원금, 미납 내역 혹은 회사나 기관과 관련된 돈 문제, 이런 것들이 관악 카드 아래에 들어옵니다. 이 카드는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정확히 확인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카드이기도 해요. 관악 카드는 대충 감으로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4번 분들 7월에는 돈 문제를 느낌으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날짜가 언제인지, 누가 책임지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정확히 보셔야 해요. 혹시 미뤄둔 고지서나 안내문, 읽지 않은 문자, 확인하지 않은 메일이 있다면 꼭 열어보세요. 무서워서 안 보면 마음속에서는 더 크게 부풀지만 실제로 확인해보면 생각보다 정리 가능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앞에 신칼 카드와 관악 카드가 이어지면 7월에는 감정적인 결별보다 공식적인 정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줬거나 빌렸다면 말로만 흐리지 말고 기록을 남기는 것, 정산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확인하는 것, 서비스나 계약을 끊는다면 해지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 환급이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신청 조건을 보는 것,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사범분들이 귀찮아서 미뤄둔 행정적인 부분이 오히려 돈을 살리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엽전 9번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후반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입니다. 엽전 9번 카드는 어느 정도 모인 돈, 쌓인 보상, 꽤 현실적인 재물의 회복을 말해요. 사범분들 7월 후반에는 정리한 뒤에 손에 잡히는 금전적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정상금, 밀린 돈 일부, 예상보다 남는 생활비, 필요 없는 지출을 끊고 생기는 여유, 혹은 한동안 묶여있던 돈이 풀리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아주 화려하게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이 정도면 숨이 좀 트인다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엽전 9번 카드는 재물이 거의 다 찬 그릇처럼 느껴져요. 아직 완성의 끝은 아니어도 꽤 많이 쌓인 상태입니다. 4번 분들은 7월 후반에 돈을 손에 쥐었을 때 바로 다 써버리기보다 이번에는 조금 남겨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묵은 문제를 정리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을 다시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면 아쉬워요. 이 돈은 단순한 소비의 돈이 아니라 회복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밀린 부분을 정리하고 일부는 비상금으로 묶어두는 게 좋습니다. 관악카드와 엽전 9번 카드가 같이 있으니 공적인 절차나 확인을 통해 얻는 돈이 특히 좋아 보입니다. 놓치고 있던 환급, 관합된 금액, 정산 차액,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 혹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 수 있어요. 4번 분들 7월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세금 환급이나 카드 포인트, 보험 관련 환급, 통신비나 공과금 정산처럼 작게 숨어 있는 돈도 보입니다. 작은 것 같아도 모으면 엽전 9번 카드처럼 꽤 든든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 초상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이름만 들으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기서는 모든 일이 하나의 매듭을 짓는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초상 카드는 어떤 일이 완결되고 한 시기가 지나가고 그 뒤에 새로운 기회가 오는 카드예요. 4번 분들의 7월 금전운에서 이 카드는 묵은 돈 걱정 하나가 끝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끝남이 꼭 나쁜 뜻은 아닙니다. 오래 끌던 문제가 끝나면 사람은 비로소 다른 곳을 볼 수 있잖아요. 초상 카드는 감정적인 내려놓음도 함께 말합니다. 4번 분들 중에는 돈 문제 때문에 스스로를 오래 탓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왜 그 선택을 했을까? 왜 더 빨리 끊지 못했을까? 그런데 이 카드는 그 후회를 이제 장례 치르듯 보내주라고 말합니다. 지난 선택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현재의 돈이 움직일 공간이 없습니다. 7월 후반에는 끝난 것은 끝난 것으로 두겠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차갑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정리로 보여요. 엽전 9번 카드와 초상 카드가 이어지면 돈이 들어오면서도 동시에 한 가지 부담이 끝나는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빚 일부를 정리하면서 마음의 무게가 줄거나 밀린 정산을 받고 관계를 마무리하거나 더 이상 손해보는 지출을 끊으면서 통장에 여유가 생기는 시기예요. 이 흐름은 겉으로는 조용해도 속으로는 꽤 큰 변화입니다. 4번 분들은 7월 후반에 드디어 하나 끝났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의 바닥이 됩니다. 마지막에 칠성신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수호 흐름으로 들어온 건 참 다행스럽고 따뜻합니다. 칠성신 카드는 복록, 수명, 가족, 현실의 안정, 별처럼 길을 비추는 보호를 말합니다. 4번 분들 7월 금전운의 끝에는 단순한 돈의 정리만이 아니라 생활의 안정으로 돌아오는 흐름이 있습니다. 돈 걱정이 줄어들면 잠도 조금 편해지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마음도 덜 예민해질 수 있어요. 칠성신 카드는 여러분이 다시 생활의 리듬을 찾게 되는 쪽으로 비춰줍니다. 칠성신 카드는 또 계획을 세우라는 카드이기도 해요. 별은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어보면 길이 되잖아요. 4번 분들 돈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에 정리한 돈, 들어온 돈, 끝난 돈, 남길 돈을 선처럼 이어보면 앞으로의 방향이 보일 수 있어요. 그냥 당장 급한 불만 끄는 데서 끝내지 말고 7월 말에는 다음 달 돈 계획까지 가볍게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정비, 생활비, 갚을 돈, 남길 돈 이렇게만 나눠도 충분해요. 전체 후반 흐름을 보면 관악 카드가 공식적인 확인을 요구하고 엽전 9번 카드가 현실적인 금전 회복을 보여주고 초상 카드가 묵은 흐름의 마무리를 말하며 칠성신 카드가 생활의 안정과 보호를 비춥니다. 이건 4번 분들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7월에는 피하던 돈 문제를 확인할수록 좋아집니다. 확인하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리할 방법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 뒤에는 생각보다 든든한 회복이 있습니다. 4번 분들께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7월에는 미뤄둔 고지서, 세금, 환급, 포인트, 보험, 정산 내역을 하루 정해서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또 더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결제나 관계는 분명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돈이 있다면 작은 금액이라도 남겨두세요. 회복의 돈은 다시 흩어지지 않게 자리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4번 분들의 7월 금전운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정성을 들이고 싶은 분들은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에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마음속으로 발언해 보세요. 묵은 돈 걱정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제 생활을 지키는 복록은 단단히 머물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칠성신 카드가 마지막에 있으니 밤시간 별빛 조용한 기도와 잘 맞습니다. 신령님께서도 오래 버틴 마음을 모르지 않으실 거예요. 다만 정성은 현실 행동과 함께 갈 때 더 힘이 납니다. 기도하고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4번 분들의 7월 금전운은 끝내야 다시 살아나는 흐름입니다. 처음에는 지전 태우기 카드와 신칼 카드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뒤에 재수굿 카드와 돼지머리 카드가 나오고 후반에는 엽전 9번 카드와 칠성신 카드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 이 리딩은 나쁘게 볼 흐름이 아니에요. 오히려 묵은 것을 정리한 사람에게는 꽤 든든한 회복이 들어오는 리딩입니다. 여러분이 외면하지만 않으면 7월은 돈 문제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4번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해 두시면 다음 흐름도 편안하게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는 4번이라고 적고 7월에 꼭 정리하고 싶은 돈 문제 하나를 조용히 남겨보세요. 말로 적어두는 순간 마음 안에서 이미 정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 분들, 나에게 맞는 부적이나 비방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고정 댓글 쪽 안내를 천천히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음 닿으시는 분들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7월 금전운은 여기까지입니다. 1번 분들은 새는 돈을 맑게 보고 막는 흐름이었고 2번 분들은 내 자리와 가치를 확인하는 흐름이었고 3번 분들은 작은 동의를 밖으로 열어 키우는 흐름이었고 4번 분들은 묵은 돈 문제를 정리하고 다시 복을 받는 흐름이었습니다. 어느 번호를 고르셨든 돈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바라보고 잘 정리하고 내 삶에 맞게 다시 자리 잡게 하면 마음도 함께 안정됩니다. 7월 한 달 여러분의 통장과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라겠습니다.